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금요일 오후 2시입니다. 단타들이 이제 퇴근하는 시간이죠. 자, 이 파월 의장의 발언, 불확실성이 좀 남아있는 이런 상황인데, 파월 의장의 발언 이후에 증시가 아주 요동을 치면서 아주 큰일 났다 하고 주가가 내려갈 가능성은 그냥 없다고 보면 된다. 없다. 그냥 좀 그럼 어쩌지 이런 생각조차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특히 HLB 입장에서 보면 그렇다.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런 걱정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기술주들 같은 경우에는 파월 의장의 발언 이후에 많이 미리 내려놨기 때문에 또 상승 흐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길주가 또 상승하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다. 자, 그런데 이제 기술주들, 특히 이제 반도체는 금리 인하 시기에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상당히 좀 불확실합니다. 제가 보던 관점으로는 그렇다. 주가가 오르면 계속 오를 것 같지만 지금 반도체가 2년 정도 대장 잡고 혼자서 다 해먹었죠. 반도체가 정말 강력한 랠리를 펼쳤는데 이 부분이 이제 꺾이면서 새로운 주도주가 탄생하는 이런 변곡점이 될지는 이제 좀 지켜봐야 됩니다.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바닥에서 올라오려고 하는 아주 장기 대하락을 하고 바닥 잡고 올라오는 이런 종목들이 훨씬 좋을 겁니다. 투자하는 관점에서는. 그런데 이유는 다 있어야 되겠죠. 명백한 이유. 그래야지 견디는 힘이 생깁니다. 자, HLB의 라이벌은 노슈가 이제 현실화가 될 가능성이 아주 이제 커지는 그런 시기로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다. 자, 함께 하실 분들은 010-2218-8135로 문의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자, 일단 지수는 코스피가 0.09% 보합권 수준으로 많이 땡겼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0.36% 그렇게 나쁘지 않죠. 오늘 바이오 쪽이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자, 그리고 나스닥 선물을 보면 0.56% 반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어제 나스닥이 큰 폭으로 하락을 했죠. 기술주도 아주 큰 폭으로 하락했는데 이게 그대로 이제 우리나라 증시에 좀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자, 반영이 되고 있는데 지금이 제가 이 반도체 쪽은 조금 조심하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를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자, 요거 보시면 엄청난 하락이 일어났죠. 실적은 정말 좋습니다. 지금 좋고 다음 실적도 좋을 겁니다. 계속 좋을 거다. 그 다음 실적도 좋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그럼 올라가겠지 라고 보고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올라갈 수도 있는데, 자, 주식 오래 해보신 또 좀 어느 정도 전문적인 지식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실적이 계속 좋은데 이상하게 주가 안 내려갑니다. 그러고 다시 이제 좀 올라서는 흐름이 나오다가 그 다음 실적도 좋을 거다라는 예측과 홀딩할 때 다 이러면서 증권사 리포트들이 막 나옵니다. 그런 상황인데도 올라가는 척 하다가 또 힘이 없다. 이상하게 실적이 좋을 거라고 하는데 왜 내려가지? 올라가겠지 뭐. 이렇게 되면서 흘러내리는 흐름이 나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많다. 실적이 좋을 때부터 이렇게 끌어내리니까 기대감이 있겠죠. 다시 올라가겠지. 실적 좋은데. 근데 이제 이게 기대감으로 먼저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고 실적은 이렇게 가는 겁니다. 원래 주식이라는 게. 이 주가 이렇게 갔죠. 실적은 자, 다시 보시면 실적은 어떤 식으로 가느냐. 자, 실적 같은 경우에는 여기 올라가죠. 실적이 여기서 예를 들면은 이렇게 갑니다. 실적이. 근데 주가는 올라가죠. 이렇게 가다가 주가는 계속 올라가는데 실적이 별로 안 좋다. 그러다가 이제 조금 실적이 좋아지는 이런 흐름에서 주가는 먼저 올라가 버리고 실적이 뒤따라서 올라갑니다.
그리고 주가는 이렇게 올라죠. 그럼 이제 실적이 이렇게 좀 따라가는 흐름이 나오겠죠. 그러다가 이제 쭉 이렇게 정체가 되면 이제 이게 실제로 올라갈까 뭐 안 올라갈까 이런 부분으로 실적이 이렇게 따라가겠죠. 이렇게.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쭉 올라가면 실적은 조금씩 좋아집니다. 이렇게. 근데 주가는 먼저 달려버리죠. 실적은 뒤따라서 이렇게 간다. 그리고 주가 이렇게 내려오죠. 실적은 이제 이렇게 계속 올라갑니다. 이렇게. 계속 가다가 주가가 이렇게 만약에 여기 실적이 꺾이는 상황이다 그러면 주가는 이렇게 내려갈 거고 실적은 계속 올라갑니다. 이렇게. 계속 가다가 어느 정도에서 정점을 찍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내려가죠. 근데 주가는 항상 먼저 움직입니다. 먼저. 몇 개월 정도 먼저 움직여서 내려간다. 귀신같이 합니다. 이 증시가 귀신같이 한다. 귀신같이. 그래서 먼저 이렇게 쭉 내려가는데 실적이 계속 좋은데 주가 내려가는 거는 다시 올라갈 거야. 올라갈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거를 갖다 정확하게 우리 개인들은 알 수가 없죠. 근데 시장은 압니다. 이게 희한하게도. 시장 안다. 그래서 메이저들은 아주 큰 돈들이 움직이는 거는 이렇게 먼저 이렇게 움직이는 거다. 실제 계속 좋으니까 증권사 리포트는 어떻게 나오느냐. 실제 앞으로 계속 좋다. 좋으니까 반응할 거다. 팔지 마라. 팔지 마라. 이렇게 됩니다. 그러고 이제 개인들은 그런 리포트를 믿으면서 계속 버텨내죠. 그러다 실제로 실적이 좋습니다. 그럼 올라가겠지. 그래서 살짝 올려주죠.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에서 이제 꺾이는 상황이 온다거나 횡보하는 흐름이 나온다. 더 이상 실적 성장이 없네? 이렇게 되면은 10배는 올라죠.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내려가는 흐름이 계속 나옵니다. 실적이 이렇게 횡보하다가 꺾이죠. 밑으로. 이런 식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반도체가 이제 엔비디아가 28일 날 발표가 실적 발표하죠. 상당히 중요합니다. 상당히. 시장이 이제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할 거냐라는 거죠. 이제 반도체를 정말로 많이 달렸잖아, 너. 이제 너 좀 쉬어라. 그리고 이제 돈들이 빠져나오는 쪽으로 만약에 시장이 방향을 결정을 하죠. 그러면 반도체 섹터는 전 세계에서 정말로 이 돈들이 크게 움직이는 쪽이라서 거기서 돈이 빠져나오게 되면은 반도체는 이제 서서히 지는 애가 될 거고, 23년도에는 2차 전지가 그랬죠. 끝도 없이 오를 것 같았지만, 내려오죠. 이렇게. 그래도 전기차는 앞으로 깔릴 거니까 계속 성장할 거예요. 2030년도까지 계속 성장한다. 그리고 이제 계속 가야 되는데 안 가죠. 실적이 이제 꺾이는 겁니다. 꺾이는 흐름이 나오니까 이렇게 힘을 못 쓰죠. 반도체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반도체는 영원히 상승할 것 같지만 먼저 주가가 움직이고 그 다음에 실적이 한참 뒤에 꺾여 내려가거나 정체가 생긴다. 성장을 기대하고 이렇게 먼저 올라왔기 때문에 실적이 한참 더 좋은 모습 보이다가 그 다음에 꺾여 내려가거나 정체를 보인다. 그러면 주가는 먼저 후다닥 내려가 버리죠. 이렇게. 이런 부분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이렇게 2년 내리를 펼친 상황에서 금리 인하라는 큰 변곡점이 생기는 이런 시점에서는 조심하는 게 좋겠죠. 아무래도. 반면에 이제 뭐 이런 것들은 네이버 보면 실적이 사상 최대치를 찍고 있죠. 근데 주가는 3년 내내 내렸습니다. 주가는 3년 내내 내렸다. 근데 실적은 사상 최고 실적을 찍어내고 있다. 근데 바닥을 찍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각종 호재들을 쏟아내면서 외국인들 어제 외인기관이 왕창 매집을 했는데 차라리 이런 거는 물리더라도 더 이상 내려갈 만한 구간이 별로 없답니다. PBR 1 정도인데 PER도 17 정도, PBR 1에 또 AI 뭐 챗GPT에 못지않다 이런 뉴스 막 내고 있죠. 그리고 실제로 실적이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주가를 끌어내렸다. 그러면 돈들이 사실 어디로 갈지 모르는 상황인데 이런 쪽으로 돈이 들어올 수도 있겠죠. 반도체에서 이제 빠져나온다 그러면 2차 전지가 지금 상당히 실적이 안 좋은데 2차 전지 쪽으로도 안 좋지만 앞으로 좋아질 거다고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오 쪽이 금리 인하에 상당히 수혜주로 딱 손꼽히죠. 이 바이오 쪽으로 돈들이 들어올 수도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가장 수혜를 보는 쪽은 건설 경기입니다. 건설 관련주들 금리 인상을 하는 과정에서 계속 힘을 못 썼죠. 그리고 금리 인하 시기로 들어서게 되면은 기대감으로 주가가 먼저 이제 시작하는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상태. 이런 부분은 또 참고를 하시기 바라고. 그리고 이제 그런 거하고 전혀 상관없이 새로운 산업이 형성되면서 실적이 급격하게 성장하는 모습 보인다 그러면
그런 것들은 상관없습니다. 금리 인하, 뭐 금리 인상, 경기 아무 상관없다. 계속 성장 스토리가 이어지는 그런 뭔가가 생겼다라고 하면은 흔들면서 계속 갑니다. 계속. 시장이 아무리 안 좋아도. 근데 이제 금리 인하 시기로 접어들게 되면 시장의 돈은 많이 풀리는 상황이 되겠죠. 그러고 만약에 반도체 성장이 이제 좀 정체로 갈 것 같다. 이렇게 시장이 판단을 하게 되면 이제 그런 돈들이 큰 자금이 큰 흐름 자체가 변화가 생겨졌다. 시장에 큰 변화가 생길 수도 있는 시기로 바뀔 수 있습니다. 변곡점이 크게 일어날 수 있죠. 금리 인상 시기, 정체 시기에서 횡보 시기에서 하락 시기면 아주 큰 변화입니다. 시장의 큰 변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수혜를 받는 쪽 그런 부분들을 찾아내는 게 중요하겠죠. 자, 그런 부분도 이제 또 공략을 좀 하고 있습니다. 우리 회원님들 하고. 자, 그리고 오늘은 이 바이오 쪽이 좋죠. 바이오가 상당히 납니다. 알테오젠 7% 정도 다시 또 치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유한양행이 또 조금 윗꼬리 좀 달고 있죠. 이제 오후 2시쯤 되니까 퇴근해야죠. 단타들은 여기서 퇴근합니다. 퇴근하는 시간에 이제 또 금요일이다 보니까 또 퇴근을 합시다 하고 또 쏟아내버리죠. 그럼 이제 어떻게 흘러갈지는 좀 지켜봐야 된다. 자, 이런 부분에 지금은 거래량이 유한양이 엄청나기 때문에 유한양행의 움직임을 보면서 HLB도 좀 따라다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 거 크게 신경 쓸 바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HLB는 지금 올라가서 지금 시장이 조금 눌러지니까 같이 좀 꺾이죠. 이렇게 지수가 꺾이니까 같이 좀 꺾여주지만 의지가 강력합니다. 아주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고 오늘 외국인들 100억 이상 또 사고 있죠. 신한에서 11만 주 들어오고 한국이 7만 주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개인들은 당연히 좀 팔고 나가겠죠. 워낙에 이제 크게 깜짝 놀랐기 때문에 안 되겠다 싶어서 나가는 이런 이제 약한 물량들이 있습니다. 약한 물량들은 또 이렇게 좀 빠져나가게 돼 있다. 자, 돌아서 이제 올라가는 흐름이 나온다. 돌아서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가스공사, 기온 TBF 돌아서 올라서고 있죠. HB도 비슷하게 나올 겁니다. 돌아서 올라서고 있죠. 이런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HB도. 이거는 지금 갑작스러운 사실 크게 악재라고 볼 수 없지만 개인들 따돌리는 이런 유한양행을 공격을 하면서 HB도 같이 이렇게 공격을 한 상황이니까 돌아서 올라서려 준비하고 있죠. 이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구나. 이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자, 주봉상으로도 별일 없죠. 한번 여기서 올라섰다가 콱 내려치고 했는데 돌발 사실 호재지만 악재로 둔갑시켜서 시장 바이오를 눌러줬다. 그리고 다시 돌아서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죠. 다음 주가 되면은 8월 마지막 주입니다. 마지막 주고 이제 드디어 9월 달로 접어드는 상황이 펼쳐지게 된다. HB가 9월 달에 주가가 약했던 적이 한 번도 없죠. 한 번도 없다. 그리고 이번 9월 달은 상당히 강력하고 묵직한 재료가 준비되어 있다. 핵심에 집중하는 게 좋습니다.